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TV 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라고 어느 순간 되면 로봇이 제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병원 수술방에는 로봇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비뇨기과 수술, 산부인과 수술, 그리고 간, 위, 장 수술, 심지어는 갑상선 수술까지 다빈치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로봇 수술들을 이미 수술방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무릎의 인공관절 치환 수술, 여기는 다른 로봇을 쓴다고 하거든요. 궁금해집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박만준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힘내라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박만준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오늘 무릎 인공관절 치환 수술에 쓰는 로봇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선 이거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그 자체가 오늘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런 과정으로 합니다라는 것부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져서 보존적 치료가 불가능할 때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이란 이 위에 대퇴골뼈와 경골뼈가 맞닿아서 이 연골이 원래 연골과 물렁뼈가 기능을 하여서 통증이 오게 되는데 그게 다 망가져서 뼈끼리 맞닿게 되면 이때 그 맞닿은 부위를 뼈를 자르고 인공관절을 넣은 다음 그 사이에 물렁뼈가를 대신하는 인공 플라스틱을 넣어서 통증을 없게 해주는 수술 방법입니다. 인공관절 넣어보신 분들 아마 아실 텐데 우리 보통 무릎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쪽이 이제 대퇴골 쪽, 이쪽이 아래쪽 경골 쪽이라고 치면 요 맞닿는 부분, 이 부분을 깎아내서 여기다가 합금을 싣고 여기도 또 합금을 심고 요 합금 사이에는 이제 물렁뼈 하나를 집어넣고 해서 이렇게 세 단계로 이렇게 새로운 관절을 만들어 주시는 요 수술이 이제 무릎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하는데 요 단계에서 이제 로봇을 저희가 쓰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 자, 한 5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보면 제가 피부과 병원에서 봤던 레이저 기계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죠? 네, 여러 가지 종류의 로봇들이 개발되어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화면에서 보시는 이 로봇은 수술 전에 CT를 기반으로 해서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얼마만큼의 각도로 어느 정도를 깎아야 되는지 결정을 한 다음에 의사를 도와서 반자동으로 이 뼈를 정확하게 깎게 되는 로봇 형태입니다. 반자동이라서 그런지 보니까 이 오른쪽 사진에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기계를 잡고 계세요, 그죠? 네, 맞습니다. 기계를 잡고 있으면 이제 기계가 알아서 이렇게 깎는 거고. 의사가 손을 놓으면 이 절삭을 멈추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 저 부분이 이제 요 기계로 깎는 겁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 하는 중에 좀 알고 계시면 좋은 게 그 로봇이 하는 게 결국은 막 나중에 이렇게 합금을 받고 이런 것까지 하는 게 아니라 면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깎는 게 요게 이제 로봇이 하는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초록 색깔 부분, 저 부분을 맨들맨들하게 잘 깎는 거. 근데 저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선생님, 그죠? 맞습니다. 정확한 정렬의 상태에 따라서 정확하게 정렬이 맞으면 당연히 보행도 이 자연스럽고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사용을 해도 스트레스 집중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분산되기 때문에 수명에도 영향을 미칠 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 면을 잘 깎는 게 저게 이제 로봇이 하는 일이다라고 미리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계가 또 나오고 있는데 저 기계는 뭐가 조금 다르죠? 이 로봇은 완전 자동 시스템으로서 수술 전에 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면과 이걸 확인한 다음에 의사가 손을 대지 않아도 기계가 모든 부분을 절삭을 합니다. 그러면 의사가 또 안전을 위해서 이 변연부를 완전하게 절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의사가 이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이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뭐 3번, 4번 기계들이 나오는데 얘네들도 혼자서 하나요? 얘네들은 혼자서 하지 않고요. 앞에 두 기계는 정확한
이 측정을 위해서 CT를 찍는 반면에 네. 이 다음 두 슬라이드는 네. CT 없이 엑스레이만으로 가능합니다. 아, 예. 대신에 네. 로봇이 깎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 수술의 발전된 형태라고 보는 게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뭐 어떻게 깎는 길을 가르쳐 주는 그런 기계인 건가요? 그렇죠. 네. 앞에 측정한 대로 네. 매주한 대로 이 기계가 거기 위치에 딱 해서 네. 의사가 수술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네.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게끔 보조해주는 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능력 있는 의사 한 명 역할 정도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귀찮긴 하지만 믿을 만한 동료 의사가 한 명이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시간은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로봇의 수술을 하시면 시간도 좀 덜 걸리나요?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CT 기반으로 한 경우에 CT를 촬영한 영상과 실제 네. 뼈 사이에 위치 관계를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서 네. 이 센서를 달고 그리고 탐심자로 그 실제 뼈 사이를 찍어서 네. 이 3차원적으로 그 영상을 정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거기에 보통 기존의 수술보다 5분에서 10분 정도가 더 소요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을 위해서 로봇이 완전히 뼈를 다 깎아주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각 단계마다 남아있는 부분을 의사가 정리하고 깎아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합하면 기존의 수술보다 10분에서 20분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술을 하시는 거는 그만큼 큰 장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선생님, 예. 어떤 장점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점으로는 정확성과 일관성을 분명하게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실력 있는 의사, 경험 있는 의사라면 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지만 네. 경험이 약간 부족하거나 실력이 부족한 수술자의 경우에는 오차가 아무래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 로봇 수술을 통해서 네. 수술 전에 계획을 세우고 예. 시뮬레이션을 하고 네. 로봇이 보완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일관되게 그리고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이 기계 로봇이 하는 게 결국은 깎아내는 부분인데 이 깎아내는 게 조금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결과로 나타나는 건가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1도, 2도, 예. 0.5mm, 1mm 차이도 네. 실제 상황에서는 큰 편차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예. 또 하나가 선생님, 출혈을 줄일 수도 있다, 수술 중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기존의 수술에서는 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뼈인 대퇴골 뼈 안에 골수강내 공간을 통해서 이 각도를 설정하고 네. 거기에 맞춰서 뼈를 절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로봇 수술은 그 과정이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골수강내 출혈을 막을 수 있어서 예. 기존 수술보다는 수혈 빈도를 줄일 수가 있고 예. 출혈량도 100에서 200ml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도 나중에 이거 수술할 때 로봇 수술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받고 싶어도 수술을 못 받으시는 분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골다공증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받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로봇 수술에는 센서를 달기 위한 고정핀을 삽입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직경이 4에서 5mm 정도 되고 예. 그 나사못을 무릎 위아래 대퇴골과 경골 부위에 2개씩 고정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골다공증 심한 경우에는 고정핀이 흔들리거나 네. 유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그 이외에 대부분의 분들은 본인이 원하시면 다 로봇 수술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럴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로봇을 쓰시는 선생님도 계실 테고 로봇을 안 쓰시는 선생님도 계실 것 같은데요. 결과를 비교해 보면 선생님 어떻습니까? 사실 기존의 수술과 로봇 수술을 이용한 수술 결과 차이는 사실은 아직은 이 결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명한 장점은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 현재 시점에서 인공관절 수술의 90% 정도가 대학병원을 포함해서 로봇 수술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도 수술기가 굉장히 발달해서 네. 보시는 영상처럼 네. 엑스레이상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네. 컴퓨터에서 저렇게 다 계측을 다 한 다음에 예. 수술을 진행을 하면 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사진은 이제 실제로 로봇 수술을 받으신 여성분의 얘기인데 79세 여자 환자분. 네. 예. 네. 되게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분 설명도 좀 해주실까요? 양쪽 무릎의 내측 통증이 심해져서 네.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겨서 이제 내원하신 분으로 네. 정밀한 수술을 원해서 로봇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본인이 원하셨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사진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 본인 뼈의 크기에 맞게끔 네. 이 정확하게 예. 삽입되었고 네. 가지런하게 되어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오차 범위가 1도 이내로 더 정확하게 수술된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사진 비교한 걸 보시면 왼쪽은 수술하기 전인데 약간 오다리가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선생님 걸으실 때 되게 아프시죠? 네. 예. 평지는 아무래도 낫겠지만 네. 오르막, 내리막, 특히 내리막 걸을 때 힘들고 네. 예.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이제 로봇을 써서 관절면을 정확하게 각도 1mm, 2mm까지 계산을 해서 인공 관절을 심어 넣고 하면 이제 똑바르게 이렇게 일자가 된 그런 다리가 이제 나올 수 있다. 근데 요 앞에 보신 사진하고 그러니까 로봇을 쓰지 않은 사진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결과가 제 눈에는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서 둘 다 그냥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로봇 확률의 문제인데요. 네. 로봇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네. 또 적절하게 수술을 받는다면 로봇 수술과 차이는 저는 사실 잘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떤 분은 로봇을 사용해서 수술을 받으시면 좋고 어떤 분은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럴까요? 네, 로봇 수술이 장점을 가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 기존에 대퇴골 골절이나 골절에 기왕력이 있었던 사람들 네. 그리고 대퇴골의 변형이 심한 경우 그리고 부분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예. 로봇 수술이 분명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로봇 수술의 단점도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생님 그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건 비용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로봇 기계가 일단 비싸요. 수억대로 비싸고 네. 아직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또한 그 사용한 그 로봇 수술에 필요한 센서, 네. 그리고 커터 이게 일회용이기 때문에 인정 비급 항목으로 추가 비용이 한 무릎당 100에서 150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럼 보통 그 수술 양쪽 같이 받으시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던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술하시는 것보다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 받으시면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더 들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비용을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또 다른 단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수술 시간이 네. 아무래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10분에서 20분 정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감염의 우려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네. 이 단점이 있는 거고요. 또는 세 번째로는 로봇 수술에 의한 에러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 예. 완벽한 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 왜 CT 아까 찍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모든 분이 다 CT를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널리 쓰여지고 있는 로봇 수술 중에 네. 로봇들은 CT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존의 수술은 CT 촬영이 필요 없는데 네. 불필요한 CT를 촬영함으로써 네. 방사선 피폭에 대한 우려가 있고 암 발생 위험이나 예. 유전자 변형의 우려가 있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방사선이니까. 예. 네. 아무래도 고령이기 때문에 네. 보통 이 수술을 받는 분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암 검진 등 CT를 촬영할 일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우려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여러 번 촬영을 하셨을 텐데 여기다가 CT를 또 한 번 더 찍는 결과가 되니까 이게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다. 방사선 측면에서 그런 걱정을 또 하고 계시네요. 이분은 로봇을 썼기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이나 후유증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참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이분은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서 로봇 수술로 시행을 받았고 네.
수술 후 결과도 좋을 것으로 예. 예상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계속 우측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수술 후 2달이 채 안 되어서 크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네. 대퇴골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아, 왜 저 애매한데 수술도 안 한 자리인데 저기가 지금 골절이 생겼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로봇 예.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센서 부착을 위한 고정핀을 삽입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삽입한 부위가 대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예. 그 부위가 스트레스를 집중시켜서 예. 스트레스 골절이라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회복 속도도 한번 비교를 해보죠, 선생님. 그냥 손으로 한 수술이랑 로봇이 한 수술이랑 회복 속도도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똑같은 인공관절 수술이기 때문에 회복 기간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절개면 같은 거 우리가 그냥 일반으로 이렇게 여는 수술이랑 복강경으로 하는 수술은 이렇게 절개창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구멍 몇 개만 뚫으면 되니까. 로봇도 구멍만 뚫어서 하나요? 아니면 똑같이 열고 들어갑니까? 똑같이 열고 들어가야 되고 예. 아까 센서 부착을 위한 고정핀을 삽입하기 위한 네. 자리가 위아래 2개씩 예. 추가 절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흉터의 크기도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예. 같습니다. 예. 회복 속도도 거의 같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로봇으로 했다고 해서 뭐 상처가 적은 것도 아니고 회복 시간이 짧아지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로봇으로 했는데. 로봇과 관계없이 인공관절 수술을 한 경우에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보통 합병증 발생률을 보통 3%에서 5%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고 토탈에서 네. 보고가 하고 있고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중에 첫 번째는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 네. 두 번째로 원래 인공관절과 뼈가 튼튼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외상 또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네. 분리가 되는 해리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 또는 너무 많이 써서 네. 인공관절 삽입물에 마모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수술이 필요할 수 아, 있겠습니다. 이건 뭐 로봇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인공관절 수술 자체가 생길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없다고 치면 보통 인공관절을 한번 이렇게 잘 심어 놓으면 장착을 하면 몇 년 정도 쓸 수 있을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네. 15년 이상 쓸 확률은 95%, 예. 그리고 20년 이상 쓸 확률은 80에서 90%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는 변수가 있어요. 이 환자의 비만 상태, 네. 또 무릎에 좋지 않은 이 무릎을 꿇는 자세라든지 예. 또는 쪼그렇지 않은 자세를 많이 하는 정도, 또 관절 정렬의 상태가 따라서 개인적인 편차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60대 후반 정도에서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 것 같던데 그러면 보통 한 번만 수술하시면 거의 뭐 남은 평생은 쓰실 수 있겠네요. 자, 거기서 좀 논란이 생기는데요. 예. 보통은 예전에는 기대 수명이 80대 초중반이었다면 예. 요즘은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시기를 늦출 수 있으면 당연히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하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가장 이상적인 나이는 네. 70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70대. 예. 그 정도에 한번 받으시면 남은 평생 그거 한 번으로 다 견디실 수 있다.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러네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보다 재활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되게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굽히는 게 그렇게 아프고 힘들다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이거 엄청 많이 하고 힘들어 하시던데 재활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이 회복 기간을 이야기하면요. 4주 정도 지나면 크게 절지 않고 똑바로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일단 완전히 회복하는데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예. 그런데 협착증이나 파킨슨병 그리고 신경계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 전에 근력이 약한 경우를 포함해서 그런 경우는 회복이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 재활 과정 중에 무릎을 구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네. 처음에는 억지로 구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 근육이라든지 관절막이 회복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구부리다 보면 네. 그 인대가 늘어나거나 근육이 찢어지는 경우도 사실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이 재활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술 받으시는 분들은 대체로 기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내가 이 수술을 받고 나면
뭐까지 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전에 등산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나 등산 다시 하고 싶어. 배드민턴 동호회 열심히 하시던 분이면 나 점프해서 또 스매싱 막 이런 거 막 치고 싶은데 이런 욕심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선생님? 사실은 한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아시는 분 중에도 이 인공관절 수술로 해도 테니스도, 골프도, 배드민턴도 즐기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요? 네, 네, 네. 계시고 등산도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 등산을 이야기하면 네. 뭐 일주일에 한 번 네. 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는 괜찮다 생각하는데요. 예. 그걸 매일 또는 며칠에 한 번씩 자주 가는 건 네. 무릎에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젊을 때는 네. 근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네. 우리 오르고 내려올 때 그 네. 충격량을 분산시켜줄 수 있는 근력이 되는데 예.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근력이 좀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온전히 무릎 또는 네. 관절에 네. 인공관절에 음. 부하가 집중하게 돼서 수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예. 우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 얘기하면서 나이 들면 근육이 연금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저희가 근육 되게 중요하다. 특히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데는 허벅지 근육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허벅지 운동 많이 하세요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수술하신 분들 혹은 이미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허벅지 운동 좀 조심해서 하셔야 하는 게 있을까요? 스쿼트 하잖아요. 그렇죠. 허벅지 스쿼트 많이 힘을, 하죠. 예, 네. 기르는데 중요하다고. 저희 어머님도 지금 아마 하고 계실 걸요. 이거 보시면서. 네. 그러면 대단하신 겁니다. 예. 사실 사람들마다 근력의 편차가 다르고 예. 또는 이 체형도 다릅니다. 예. 그런데 젊을 때는 스쿼트를 하는 게 사실 무릎에 또는 허벅지 힘을 기르는데 굉장히 유용하고 네.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우리 50대, 60대에서는 사실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떻게 주의를 해야 보통 될까요? 조금만 자세가 잘못되면 네. 스쿼트 운동을 하고 나서 무릎 주위가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있어요. 예. 예. 사실은 저도 그래요. 예. 근데 하고 나서 허벅지 근육이 통증이 생기고 예. 종아리 근육에 통증이 생기는 거는 운동을 똑바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근육이 자극을 받은 거죠. 예. 네. 근육이 자극을 받아서 근육이 팽창을 하게 되고 예. 근육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 관절 주위, 특히 슬기대퇴 관절이나 네. 이 아래쪽에 통증이 유발되는 분이라고 한다면 예. 그러면 스쿼트 횟수를 줄이거나 강도를 반드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잘못된 압력 때문에 관절염이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스쿼트 다들 지금 하고 계실 텐데 스쿼트 이렇게 하는데 허벅지 아픈 건 괜찮아요. 네. 종아리 아픈 것도 괜찮아요. 요거는 근육들이 자극을 받으니까. 그런데 무릎 관절이 아프면 요거는 이상이 있는 거다. 네. 그 왜 그러냐면 아주 미묘하게 척추의 각도가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네. 또는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무릎에 가는 부하가 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세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선생님. 무릎에 유독 안 좋은 자세들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것 중에 무릎 관절에 안 좋은 자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안 좋은 자세는 네. 사실 쪼그라들어 앉아서 뭔가를 계속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예. 밭농사할 때, 예. 그다음에 우리 걸레를 빤다든지 예. 청소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걸레질하는 거, 엎드려서 걸레질하는 거. 예. 예. 근데 특히 쪼그라들어 앉아서 우리가 무릎이 괜찮은 분들도 네. 5분에서 10분만 있으면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아파요. 예. 근데 당연히 인공관절 수술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인공관절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피해야 되는 자세가 맞고요. 예. 두 번째로는 무릎 꿇고 앉는 자세. 네. 그 세 번째로는 가부좌 자세라 그러죠. 네. 양만 다리를 너무 오래 하고 있는 것도 예. 보통 일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네. 대신에 유연성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양만 자세 하는데 굉장히 너무 편안한데 이게 무슨 문제냐라고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네. 나이가 들면 조금씩 이 유연성이 떨어져요. 예. 사실 저도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양반 다리가 불편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억지로 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은 쪼그려 앉는 자세, 그다음에 무릎 꿇는 거, 그다음에 엎드리는 자세, 양반다리까지 전체적으로 뭔가 일관성이 있습니다. 무릎을 90도 이상 굽혀야 되는 자세. 요거 다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거죠. 네, 예. 부하가 가해진 상태라요. 그리고 등산 저도 참 좋아하거든요. 예. 좋아하고 그저께도 장산에 갔다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횟수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평탄하고 좋은 길로 가는 거는 네. 나이가 드신 분들도 저는 훨씬 긍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예. 권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악산이라 그러죠. 바위산, 또 울퉁불퉁한 길이 있는 그런 곳에는 네.
가게 되면 예. 무릎에 충격이 의외로 많이 가요. 내려오실 때 특히 충격이 맞습니다. 강하죠. 네. 네, 내려올 때 특히 부하가 많이 가서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요. 예. 또 운동 삼아 근력을 기르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오랫동안 오르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저는 찬성입니다. 예.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십시오. 올라갈 때는 계단으로 올라가시고 네, 내려올 내려오는 때는 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세요. 네. 그러니까 내려오실 때 내려오는 동작에서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등산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지금 말씀하셨고요. 네. 지금 무릎이 아픕니다. 그리고 병원에 한번 가봤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수술을 하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조금 더 MRI도 한번 찍어보시고 검사를 더 받아보시죠.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치료를 계속 미루고 계시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MRI가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다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엑스레이 사진상으로는 연골과 연골판, 물렁뼈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얼마만큼의 마모가 되어 있는지 실제로 찢어질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적절한 시기에 만약 물렁뼈가 찢어져서 그걸 봉합이 가능한 상태라고 해서 봉합이 된다고 하면 예. 훨씬 자기 무릎을 오랫동안 쓸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시기를 놓쳐서 네. 특히 물렁뼈의 경우가 네. 봉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예. 그런 경우라면 관절염이 진행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가 엑스레이로 잠시 봤던 그 79세 어머님 약간 오다리셨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수술 기회를 자꾸 넘기시고 이렇게 점점 더 진행이 돼서 이렇게 오다리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네. 아무래도 이 오다리가 원래부터 좀 약간 오다리가 되어 있던 분들은 네. 그렇게 관절염이 내측 변형이 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관절염이 생겼을 때 그러면 안쪽 부분에 부하가 집중이 되니까 네. 이 내측 부분에 연골이 마모가 돼서 예. 점점 오다리가 더 심해지게 되는 거겠죠. 예. 점점 더 심해지면 변형이 더 심해질 것이고 통증도 더 심해지겠죠. 그렇습니다. 예. 제때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선생님 이게 질문 나온 김에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그 수술 말고 치료 중에 연골 재생술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선생님? 네. 요거 얘기 나온 김에 좀 설명을 듣고 갈까요? 연골이 네. 외상이하든 또는 퇴행성에 의하든 네. 관절 연골이 마모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때 적절한 연골 자극을 하고 네. 또는 자기 연골을 떼서 배양을 하든 네. 또는 뭐 줄기세포 네. 또는 태반에서 뗀 세포를 배양을 해서 네. 거기 이식을 하면 예. 자기 연골로 분화가 돼서 네. 연골이 재생이 되는 걸 말합니다. 연골이 새로 생기게 한다라는 그렇습니다. 원리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거기도 만능이 아니에요. 예. 아까 물렁뼈 반월성 연골판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네. 연골판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예. 연골 재생 수술을 하면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연골판이 망가져 있는 상태인데 네. 그 비싼 연골 재생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예. 받으면 또 금방 마모가 되거나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예. 또는 아까 오다리가 심한 경우에는 교정술구수도 같이 해야 그 연골 재생 수술의 효과가 100배 누릴 수 있는 거지. 네. 연골 재생 수술만이 무조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용도 생각보다 되게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용을 들이고 효과를 못 보실 수도 있으니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인 중에서 선생님께 수술을 받으셨거나 로봇으로 수술 받으셨거나 일반으로 수술 받으셨거나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고 앞으로도 계실 것 같은데 로봇 수술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권하십니까? 어떠세요?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예. 로봇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네. 즉 대퇴골에 골절의 기왕력이 있거나 대퇴골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또 부분 관절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로봇 수술이 받는 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닙니다. 예. 아직은. 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비용이 비싸요. 예. 두 번째로 수술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로봇 자체 에러가 생길 수 있는 우려도 아직은 존재한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로봇 수술을 받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로봇 수술도 현재 기술로는 괜찮습니다. 네. 제 희망을 말씀드리면 지금 그러니까 로봇이 CT도 필요 없고 고정하는 핀을 박을 필요도 없고 좀 더 수술이
간결하고 완전한 술기를 가진 로봇이 개발된다면 네. 저는 로봇 수술을 받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우리들이 좀 낯설었던 로봇의 도움으로 하는 무릎 인공관절 치환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박만준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로봇이 뭐 그림도 그리고 소설도 쓰고 한다고 하는데 병원에도 수술방에도 이미 로봇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무릎 인공관절 치환 수술에서는 아직 이제 시작인 단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좋은 수술이 나오고 조금 더 좋은 로봇이 나오면 그때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